네, 김진팔입니다. 오늘은 보인 TV라는 이 채널, 텔레그램 채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다른 그 텔레그램 채널에서 많이 퍼갑니다. 여기 동영상을. 근데 저하고는 좀 성격이 안 맞아서 저는 자주는 안 오는데 어쨌든 인기 있는 채널이라서 여기 오늘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텔레그램 채널에 링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첫 뉴스는 뭐냐면요. 예,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뉴질랜드 그 마오리족이 그 하는 거 그거 똑같은 것 같은데? 우와, 똑같죠? 우크라이나 사람이 왜 뉴질랜드 거를 하고 있지? 나. 네, 이 영상은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 군사 군사 블로거들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장군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제복 입은 사람이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총을 갖고 왔대요. 시비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총을 뺏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되었다고 그 지금 총 뺏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의견이 안 맞으면 총도 꺼내나 봐요. 이거 봐.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잡힌 제복을 입고 자기가 장군이라고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술을 마셨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방금 특수작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는 자신을 장군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싸움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그 권총을 들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측에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이 보세요. 크리미아 영토를 포함해서 러시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서방 파트너는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젤렌스키는 어제 분명히 그 전투를 러시아 본토까지 옮기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다고 서방 측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 밑에 있는 관직자인데 그냥 포돌약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젤렌스키는 모스크바까지 공격 안 하고 그 러시아 본토까지 그 전투를 번지면 안 된다 그러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예? 러시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우크라이나를 서방 파트너는 지원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우크라이나가 이게 나라도 아닌가 서로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 노가다 다닐 때 어떤 그 집을 짓고 있었는데 저 말고 다른 노가다 팀이 이제 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주인이 그 집을 짓는 집주인이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하고 그 동생이 일하고 있었는데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사장은 또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물었더니 동생은 또 반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동생한테 아니 너네 사장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러니까 그 동생이 뭐라냐 에휴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제가 실무자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얘기를 듣고 갸우뚱하더니 또 사장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집주인이 아니 당신 동생이 저렇게 얘기하는 아까 당신 얘기랑 틀린다 그러니까 에이 걔가 뭘 알아요.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니까 내 말이 맞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집주인이 그 노가다들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영업 비밀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는 말해주기 싫죠. 왜냐하면 그 노가다 장비가 얼마나 해요. 돈 주고 장비 사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업 비밀을 다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 경쟁자가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걸 집주인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노가다들은 말해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장은 이 말하고 사장이 한 말도 거짓말이고 그 동생 부사장이 얘기한 것도 거짓말이야.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젤렌스키도 거짓말하고 포돌약도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혼란 전술이지. 전쟁이니까 뭐 이순신 장군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전쟁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키예프가 9월 총동원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해커 그룹 그 러시아 해커 그룹이 이거를 이제 해킹을 했대요. 근데 지역이 어디냐면은 체르니브, 수미,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오데사, 자포리자, 하르코프, 니콜라이프 이거 다 친러 지역인데? 여기 다 여기잖아. 하르키우, 예?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오데사, 미콜라이프, 자포리자 다 이쪽 지역에서 그거 저기 한다는 거잖아. 여기가 친러 지역이거든. 친러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이쪽 지역. 여기서 사람을 뽑아서 전쟁터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비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1년 반 동안 여기서 계속 그 사람을 징병을 해서 보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여기서 징병을 해서 보낼 만한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가 그 징병관들을 이제 병무청 직원을 싹 교체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하던 병무청 직원들은 돈을 받았으니까 또 그 사람을 이제 징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새로 싹 바꾸면 돈 받고 지난번에 징병 안 한 그 사람들도 이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또 나한테 돈 준 적 없잖아 하면서 징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바티칸 교황이 러시아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에게 이제 화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위대한 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유산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 프란치스코 교황.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좋은 얘기 했겠죠. 어차피 러시아인이라도 카톨릭을 믿고 있으면 자기 백성이니까. 근데 이게 카톨릭은 좀 그 특이한 게 바티칸이라는 정식 국가예요. 그러면 카톨릭 신자가 되면 바티칸이라는 국가의 국민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국인이면서 그러면 러시아인이면서 바티칸 국가의 국민이 되는 좀 이상하죠? 예. 그런데 이거를 러시아 텔레그램에서 이 군사 블로거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이 전쟁에 이 바티칸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그 누구 편이겠어요? 예, 바티칸이 누구 편이 러시아 편이겠어요? 우크라이나 편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의주시하는 거죠, 지금. 이와 관련돼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파티마의 성모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1차 대전 당시에 그 포르투갈인가 거기 어린이 3명, 양치기 소년 3명한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두 번째 비밀인가 하는 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황은 러시아를 4개,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타나서 한 얘기니까 봉헌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러시아는 회개한다는 말이 이게 뭐예요? 지금 러시아 정교회인데 정교회 회개 안 했다는 거야? 러시아 정교회는 회개를 안 한 거야? 그럼 뭐야? 카톨릭으로 러시아를 개종할 것이고 그게 회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성모님을 믿거든요. 그럼 러시아 정교회 성모님이 진짜야? 카톨릭 성모님이 진짜야?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 아니야?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교황이 러시아를 봉헌한다는 말은 가톨릭으로 개종시킨다는 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 교황은 있지 않습니까? 교황 그 이제 바티칸 카톨릭의 말라키라는 옛날 예언자에 의하면 현재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라는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 교황이 러시아를 그 가톨릭 마리아 그 성모님에게 봉헌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교황은 그 연루가 돼 있어. 예. 그리고 그 연루된 방식은 러시아에게 적대적인 방식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추측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가져왔고요. 다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군인이었는데 그 민간인 노인 여성에게 수류탄을 던져서 죽였어요. 근데 그 노인이 이 우크라이나군한테 난 너네 반대한다고 우리 땅에 왜 왔니?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형을 17년을 받았어.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지. 목숨을 징역 17년으로 갚는 게 이게 맞나? 러시아도 형량이 상당히 약한 것 같은데? 이거 전쟁 범죄잖아. 그죠? 서로 개인끼리 주먹질하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 비무장 민간인을 무장한 군인이 수류탄으로 죽였는데 17년밖에 안 줘. 와, 이거 러시아가 인권이 뭐 좋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만약에 이걸 사형을 때렸다가는 우크라이나군이 죽도록
저항하면 러시아군도 많이 죽거나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형량을 작게 때리는 건지. 네. 네, 다음. 이 뉴스는 어떤 뉴스냐면 요거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예, 요게 이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 측에서 만든 그 투항 권유 영상이에요. 예, 너가 죽으면 너네 가족들은 뭐 먹고 사냐? 어? 너의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살아야지, 항복을 해라. 뭐 이런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용이 참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측 군인들이 이걸 보면 정말 항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에서 그 길거리 징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저항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이제 거절하는데 서로 핸드폰으로 찍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약간 좀 수위가 낮아진 게 과거 같았으면 강제로 막 끌고 가는 영상인데 이 영상은 이 사람도 핸드폰으로 찍고 있고 반대편에서 서로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크라이나 측의 그 길거리 강제징병 그 행태가 좀 약간 톤 다운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쪽 사람들도 그 강제징병 하는데 무리하게 안 하려고 하는 눈치고 조금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예, 다음 뉴스. 여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우크라이나 군인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이 언어가 가장 장벽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 용어를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예,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비슷한 언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 보면 71세짜리 우크라이나 군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게 파이낸셜 타임스 영어 신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쵸? 슬슬 이제 충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람 빼기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훈련은 양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급하게 뭐 사람을 몇 주 안에 어떻게 전문 프로 군인을 만들어. 만 시간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나온답니다. 근데 러시아는 여전히 최소 5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 부국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최소 585기 남아 있다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X-22 미사일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쭉 나오고 이런 걸 셀 수가 있나? 창고를 들여다볼 수 있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창고를? 예, 이거 뭐냐면 이제 러시아의 구 KGB죠. 현재는 FSB라고 하는데 이 직원이 미국 대사관 직원을 구금해서 간첩 혐의로 이 사람들이 원래 그냥 대사관 직원 외교관은 허가낸 간첩이라고 스파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보 업무하다가 잡혔나 봐요. 예, 미국 대사관. 근데 전쟁 중인데 미국 대사관이 아직도 모스크바에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하네. 전쟁 중인 거 맞아?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 205 여단의 어떤 중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섬에 있대요. 근데 그 섬이 이제 여기 이쪽 헤르손 근처에 어디 이런 섬인가 봐요. 섬인데 우크라이나 군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있는 좌표 같은 걸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반격을 안 하고 여기 이 사람들은 그럼 섬에서 대피도 못 하고 계속 공격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거를 이제 상구 부대에 연결이 안 된대. 중간에서 누가 차단을 하고 있대. 이게 뭐지? 이게 러시아에도 이쪽에는 무능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죠? 그래서 한 번 실수를 했어, 이 사람이. 그죠? 이 205여단의 이 관계자가 뭔가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자기 그 실수를 또 감추기 위해서 계속 깔아뭉개는 거지. 그래서 점점 더 그게 커지고 있는 거지, 피해가. 예? 그런 게 경우가 6.25 때도 있었거든요. 어떤 무능한 미군 장군이
일을 잘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부하들이 많이 죽었어. 근데 그거를 안 알렸어. 왜 자기 그 잘못을 상관이 알고 자기 이제 좌천시키고 안 알렸어. 안 알려서 점점 더 피해가 커지는 거야.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실패가 드러날까 봐 알리지 않은 거지. 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계속 거기선 죽어가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이 러시아에서도 벌어지고 있네요. 근데 이 지역 자체가 강을 끼고 이쪽에 이제 마주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주로 동원된 부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좀 저질 지휘관도 있을 수 있죠. 무능한 지휘관. 그러니까 자기가 군인으로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군인으로 성공을 할 재능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 같아도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일은 잘하니까 됐어. 좀 내가 좀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일을 좀 해볼까 이런 흥미가 들지. 좀 사람이 그렇거든요. 원래 다. 그래서 뭐 이런데도 그런 사람들 중에 이뭐한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측에도. 예. 이거 뭐 체코 총리가 이런 말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결할 가능성이 점점 더 현재 전선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휴전선처럼. 그에 따르면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가능성은 작았고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해결이 안 되고 오래 갈 거라는 얘기죠. 체코 총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9월 10일에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왜 가는 걸까요? 예? 베트남도 이번 중국하고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그러나? 한국, 일본, 대만 갖고는 안 되나? 베트남도 좀 이렇게 어, 끌어들여서 여기 중국이랑 같이 싸우자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건가? 네, 요거는 이제 미군인 것 같은데요. 공군 장군 제임스 해커라는 장군이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F-16 줘봤자 소용없다. 예. 그래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대에서의 그 F-16의 모습에 적응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키예프에게 실버 은탄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실버 이거 마법 탄환이에요. 이걸 쏘면은 그 뱀파이어를 죽이는 마법 탄환 뭐 그런 거예요. 은탄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대공 미사일 중 하나가 당신을 격추할 것이기 때문에 F-16에서 충분히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F-16이 그 러시아 측 S-300이나 이런 레이더에 이렇게 잡히면 어느 정도 크기의 물체로 잡히는지 아직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F-16이 딱 오면 S-300이 레이더로 그걸 딱 스캔을 했을 때 F-16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잡히는지 그게 이제 데이터 특성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F-16 요거 화면에 이렇게 딱 나타나면 이제 거기다가 F-16이라고 이제 그 러시아어로 표시가 딱 나오니까 싸움하기가 좋지. 미확인 UFO, 미확인 비행물체가 아니고 이제 F-16으로 식별이 되는 거죠. 러시아 측에서. 예, 독일판 대여 슈피겔에 있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젤렌스키는 크리미아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해요. 크림 반도를 탈환하겠다고 그러는 정치적인 수사죠. 그게 가능하겠어요? 젤렌스키도 그게 가능하리라고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크림 반도는 이제 협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입니다. 대여 슈피겔. 그리고 이제 터커 칼슨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러시아 측에서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뭐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der es ist doch das 이건 독일어인데 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읽을 줄은 알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의 국어를 독일어를 했기 때문에. 삭소니 총리는 노르드 스트림의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예상치 못. 이 삭소니는 작센 지방인데요. 작센 지방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베를린이 있고 여기 작센, 여기 체코 있고. 근데 이 작센의 선우 프리드리라는 사람이 옛날에 루터를 마르틴 루터라고 옛날 종교개혁가가 있는데 그 독일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이 작센 지역의 영주죠. 그때 선후 작센의 선후 프리드리히라고 제가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센의 이제 총리라는 사람이 노르드 스트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수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독일에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 같아요.
예, 아침은 우주에서 특이한 사실로 시작됩니다. 모두가 2, 30도라고 생각했던 달 표면의 온도가 70도라는 사실을 인도의 달 탐사차 찬드리안 3호가 발견했답니다. 오이, 그래? 그럼 아폴로 11호가 갔을 때도 70도였다는 거야? 그 사람들 뜨거워서 그 70도를 그 우주복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건가? 허허, 네, 뭐 모르겠어요. 아, 이게 뭐냐면은 라보티노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그 글인데요. 현장에서 아마 싸우고 있는 군인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너무 길어서 다 말씀드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그들이 이 마을을 점령할 수 없고 그들 편과 우리 편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며 여전히 반격의 활발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번 사건을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그 라보티노로 들어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거기다가 막 공격을 해갖고 이 많은 손실을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인해 전술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들 마구 밀어넣고 있대요. 우크라이나 군인을 인해 중공군 인해 전술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많은 그 우크라이나군의 장비가 부서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일단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우크라이나군이 하고 있는 행동이 대량 자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그 조작, 종교적인 어떤 종파의 그런 사이비 종교의 그런 행동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면 얘네들 이렇게 진치 그렇게 점령해 보면 막 옛날에도 약 포파스나 같은데 우크라이나군 그 참호 같은 거를 탈환했는데 거기 뭐 막 주사기도 있고 약도 있고 막 그런 게 막 있었거든요. 작년에 5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 좀 뭔가 종교적으로 세뇌된 애들 아니냐. 약 먹고 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나 월남전 때나 그 독일군이나 미군이나 저 그 군인들한테 약 주고 그랬어요. 그 제가 한번 이 기사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이라고 짐 존스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짐 존스. 근데 이게 뭐냐면 남미의 그 조지타운이라는 곳을 샀어요. 미국의 어떤 사이비 그 종교 집단이. 그리고 거기에 자기 교인들을 모아놓고 집단 자살을 시켰어요. 근데 강제로 죽인 흔적이 없어. 다 그 독약을 자발적으로 먹은 거야.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건이 CIA가 어떤 그 실험을 했다, 심리 실험을 했다는 그런 썰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MK 울트라라는 이거는 이미 밝혀졌어요. 미국 의회에서까지 밝혀진 거였거든요. CIA가 그 사람들을 세뇌를 해갖고 자기 그 목적 어떤 일종의 그 저 심부름 시키는 뭐 군사적으로나 어떤 정보적으로 그런 요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심리적인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뭐냐면 6.25 때 미군이 중국군한테 포로로 잡혔는데 나중에 포로를 다시 데려와 봤더니 미군이 공산주의자가 돼 있더래, 열렬한. 그래갖고 아니 중국 놈들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 미군을 공산주의자로 세뇌를 했지? 그거 연구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됐다는 그런 이제 핑계 아닌 핑계 같은 거예요. 그 이거에 관련된 그 책도 있는데 이 책이 뜨거운 역사 추악한 진실이라는 책 내가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읽었거든요. 이게 미국 여자가 쓴 건데 주인공이 캐시 오브라이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크 필립스는 이 사람 남편이에요. 근데 캐시 오브라이언이 이 MK 울트라의 희생자 중 하나였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국 정부가 이 캐시 오브라이언 부모한테 돈을 주면서 그 세뇌 교육을 시키라고 했어. 책은 한 권밖에 못 읽게 하고 그게 뭐였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나? 그리고 뭐 테레비 같은 거 보지 못하게 하고 막 하여튼 애를 학대 수준으로 그렇게 키운 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 세뇌가 돼 갖고 미국 정부의 그 충실한 그 좀비 같은 그런 로봇 같은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예, 이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얼굴까지 이제 드러내고 자기 얘기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으로 키운 MK 울트라 같은 그런 그 요원들은 여자의 경우 30살이 넘으면 그냥 죽여버린대요.
근데 그거를 하여튼 이 마크 필립스라는 남자가 이 사람도 정부 요원이었어. 근데 이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하고 그 딸을 봤는데 아 너무 자기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얘는 알고 있는 거야. 쟤네들 30살 되면 죽인다는 걸. 그래갖고 캐시 오브라이언 이 여자를 죽이기 전에 정부가 죽이기 전에 이 마크 필립스가 데리고 튄 거예요. 그 이 여자 딸은 마크 필립스 딸도 아니에요. 그 남이 다른 남자 딸인데 이 여자하고 이 딸을 구해갖고 그 탈출을 했어. 이 책에 언급되는 사람들, 이 캐시 오브라이언의 이 책에 언급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 딕 체니 나오고요. 그다음에 힐러리도 나와요. 이 책에. 예. 그 책에 언급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나와요. 캐시 오브라이언 영어로 유튜브에 치면 이 사람 동영상 나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뭔가 약에 취한 그런 사이비 종교의 그런 세뇌된 듯한 모습으로 좀비처럼 인해 전술로 그냥 다 죽으려고 그냥 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네, 이건 뭐냐 니제르 이제 당국은 니아메 주재 프랑스 대사관의 전기와 물공급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제대로 한번 붙을 모양입니다. 식량 공급도 프랑스 군사 기지에 대한 식량 공급도 차단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 영상은 뭐냐면은 이제 러시아군이 그 DPR 그러니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 이제 지나가는데 동네 애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나와갖고 과자 막 이런 거 갖고 나와갖고 군인들한테 막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거 봐, 과자 아니구나 이거 옥수수인가? 뭐야 이거 과자야 뭐야? 하여튼 주면서 같이 사진 찍고 이거 예, 뭐 하트 그리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거 이제 받을 수만 없으니까 자기네 뭐 먹을 거 같은 거 있는 거 전투식량 같은 거 꺼내서 주고 야, 이런 거 전투식량이겠죠 뭐 그런 거 꺼내서 이제 담례로 주고 얘네 엄마들도 나와갖고 엄마도 나와갖고 막 예, 엄마 어디 있어 아까는 예 있죠 이 사람이 엄마 같죠 예 그래서 현지인이 이제 러시아군 당연하죠 친러계가 많으니까 일부 이제 친우크라이나계도 살고 있겠지만 대다수는 친러계거든요. 이 영상은 이제 호주제 드론인데 재밌는 것은 박스 카드보드지로 만든 드론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종이에다 이제 방수 기름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를 넣어갖고 프로펠러를 하는데 여기다가 폭탄을 달아갖고 러시아 비행장을 공격했었답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든 4, 5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하니까 TNT 1kg에 사방 15m니까 4, 5kg면은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어우, 굉장히 강력한 드론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출발할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거의 이제 간첩이 이거를 이제 분해해서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조립을 해서 공항 근처에서 이제 날렸겠죠. 비행장 근처에서. 네, 이상입니다.